제2부 삼진법 정승격 경혈도 및 각경맥 정승격 적용요법 예시. 이번 시간은 폐점막 면역질환과 폐의 정상 기능 그리고 폐승격 경혈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폐승격은 소부와 어제혈에는 N극면, 음곡과 척택혈에는 S극면, 소부, 어제. 폐정격에서는 S극면을 붙였는데 폐승격에서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음곡, 곡촌에는 S극.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경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스스로 하셔야 돼요. 우리 방송 교재를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경혈도 책을 사서 공부하시든지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구글 검색 이미지 검색으로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림은 제시해요. 이렇게 소부혈, 음곡혈, 어제혈, 척택혈 그림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숙지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폐의 정상 기능, 호흡과 그리고 면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비강 내에 그리고 앞면에 굴이 큰 게 6개 그리고 자잘한 게 또 있어요. 그걸 가리켜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 부비동 비강 그리고 기도, 기관지 폐의 모세기관지 등등은 전부 점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막 상피예요. 이 상피에 코털과 같은 털럭들이 솟아 있어요. 그리고 끈끈이 플러스의 점액이 담요처럼 덮여 있지요. 정상적으로 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점막 상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뮤커스 그리고 실리아, 코털과 같은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고블렛 셀, 술잔과 같은 모양의 세포에서는 계속 점액을 분비시킵니다. 계속 분비시켜요. 그리고 점액은 흘러서 림프가 회수하고 또 이렇게 목을 가다듬을 때 이렇게 목을 가다듬을 때 올라오는 점액을 삼키거나 뱉어내거나 이 코털이 사실은 점액을 또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코털은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저 안에 들어가면 비강, 기관지 등등은 코털 위의 점액을 콧돌과 같은 털럭이 점액을 이렇게 밀어내요. 외부에서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등등이 침투하면 상피세포의 점액층, 점액층에 갖가지 면역세포들이 상존해 있죠. 대식세포, 포식세포, B세포, T세포 등등 또 사이토카인 등등도 다 여기 점막 부분에서 면역력을 발휘해요. 휴머럴 이뮤니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휴머럴 체액성 이뮤니티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 한의학적 용어 또는 삼진법 용어로는
태음습 면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폐 기능이 약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고 폐 기능이 과항진되면 점막 상피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그걸 왕초보 여러분들이나 또 삼심장이나 그리고 첨단 진단 의학기기가 없는 한의원 등등에서는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훨씬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기관지에는 파도처럼 움직이는 매우 작은 털과 같은 실리아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점액, 즉 끈적끈적한 가래 또는 액체, 그것을 위쪽으로 목구멍 쪽으로 내보내 기침하거나 삼키게 합니다. 점액은 폐를 침범한 많은 먼지, 세균 및 기타 원치 않는 물질을 포착하고 보유합니다. 기침, 재채기, 목을 가다듬거나 삼킬 때 이 항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이 환자의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정상적인 폐가 작동할 때에 폐점막의 상피세포 그리고 터럭, 즉 실리아, 점액, 이것은 점액이 많이 부족해요. 폐가 드라이한 상태란 말이에요. 드라이한 상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점액이 너무 과다 분비되어 있어요. 점액이 너무 과항진되어 분비력이, 여기 고블렛 셀에서 점액을 분비시키는데 분비는 계속되고 고여 있어 계속. 이건 실증이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폐의 점막 부분에 터럭이 있고 그 터럭에는 담요로 덮인, 어떤 담요? 점액 담요로 덮인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획한 갖가지 항원들은 그 실리아, 터럭이 움직이면서 밀어낸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고블렛 셀에서 점액 분비가 너무 적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허증이에요, 실증이에요? 허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블렛 셀에서 점액을 너무 많이 분비시키는데 또 실리아도 운동력이 약해졌어. 그래서 점액이 정체되어 있어. 그러면 폐경 내에 디스차지로서의 많은 그 끈적끈적한 점액들이 가득 차겠지.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쉬어요, 못 쉬어요? 그걸 허증이라 할까요? 실증이라 할까요? 한의학을, 의학을 전혀 안 배운 분들도 그건 실증이겠네 그러시죠.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원발성 프라이머리 선모 실리어리 운동 이상증 디스키지아라는 병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부비동, 비강 그리고 귀에도 항상 점액이 차 있죠. 그리고 그것을 흘러야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기도에도 똑같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 실리아, 선모 조직이 있고 그리고 뮤커스 점액이 있는데 해가지고 뱉어내는 것, 그것은요 이 실리아가 말씀드렸듯 움직이면서 점액을 위로 계속 올려보내요. 그러면 먼지, 항원 등등이 믹스된 그 가래를 해서 뱉어내는 거죠. 삼키거나. 그런데 원발성 선모 운동 이상증이란 무엇이냐면 상피세포에 터럭이 있어요. 그 터럭 위에는 적절한 점액층이 있는데 고블렛 셀에서는 점액이 과다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압력이 밑으로 하중이 주어지죠. 즉 실리아, 터럭이 눌려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 눌리니까 운동력을 잃어요. 그래서 운동 이상증이라는 겁니다.
실리아, 그 터럭이 움직여서 계속 점액을 액티비티한 상태로 하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점액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하중이 걸려서 누르니까 운동력을 잃어. 그리고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 섬모 조직이 눌린 채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대요. 그런데 고블릿셀에서는 점액을 계속 분비한다. 이동이 안 되니까 쌓이죠. 호흡력이 약해질 수밖에. 그런데 호흡력이 약하긴 한데 이 약한 것은 실증 때문이다. 과잉 항진된 상태, 고블렛셀에서 점액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터력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증이죠. 허증이 아니죠. 호흡력이 약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건 허증이야. 호흡력이 약한 원인이 실증 때문일 수 있고 허증 때문일 수 있다. 그러면 왕초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얘는 건조한 가을 날씨에는 더욱더 심해져. 그리고 먼지 많은 데 가면 초죽음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판단 내릴 수 있죠. 여기 정상적인 상피, 점막 상피에 터럭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점액도 충분한 양이 있어서 외부의 먼지를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리아도 짧고 그 위에 점액도 층이 낮아요. 고블렛셀에서 점액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해. 그러면 폐가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진 상태인데 건조하게 하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또 드라이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폐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애취하고 나오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그러니까 이건 허증이죠. 누가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데 드라이한 상태에 놓여지면 더욱더 심해진다. 그러면 얘는 폐가 건조하구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얘가 너무너무 천식이 심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아주 품질 좋은 가습기를 아기 방에 갖다 놨어. 학생 방에.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얘는 천식이 더 심해지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더 심해지네. 그리고 장마철이면 초죽음이야.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 거 아빠들의 로망이잖아. 아들놈 성장하면서 아이 등 밀어주고 또 이놈이 커가면서 아빠 등도 때도 밀어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진 광경이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목욕탕 한번 못 가서. 왜? 목욕탕에만 데려가면 초죽음이야. 호흡이 멎을 정도에.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의학적 판단 전에 상식적으로 얘는 습한 장마철에, 그리고 목욕탕과 같은 습한 환경에 처하면 더욱더 천식이 증폭되는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아빠 나 목욕탕 다시는 안 갈래.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왜 얘가 가기 싫어하겠어? 왜? 가면 초죽음이니까. 장마철이면 더 심해져. 폐가 너무 습하구나. 습하니까 더욱더 습하게 하는 습기를 당연히 폐가 거부할 수밖에. 그러니까 폐성격을 놔야죠. 이때는 폐성격.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 허와실 판단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수동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동면을 우리말로 그 고을을 물고란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온 가족이 이사 가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그런데 그 아이는 천식이야.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서 6개월치 약을 먼저 처방받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아주 매우 건조한 곳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빠의 우려와는 달리 거기서는 숨이 잘 쉬어져.
약 한 봉지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역이민을 오게 됐어요. 한국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바로 숨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은 내가 이민 갔던 데보다 공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이사 아들을 위해서 이사 공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남양주 물고란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름이 물숫자 수동면이고요. 한글로도 우리말로도 물골 아니에요. 그건 물이 많은 데예요. 늘 습한 데예요. 얘는 초죽음이네. 딱 보고 제가 폐승격증이다. 그래서 그 아이 스스로 자석을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몸에 습이 많고 폐에도 습이 많으니까 손바닥에 땀이 나서 자석이 붙어 있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자기 전에 샤워 깨끗이 하고 알코올 솜에 알코올 묻혀서 손바닥 닦고 소부 어제열 잘 떨어지잖아. 닦고 거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다 띄고 학교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날 저녁에 다시 그렇게 붙여 경열도를 줬어요. 자석도 주고 한 달 만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폐강 내에 과도하게 흐르는 점액 분비력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초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천식이야. 알레르기성 비염이야. 일단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초 전격증, 위전격증도 있어요. 하지만 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허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알레르기성 질환에 폐전격, 폐승격을 쓴다가 아니에요. 일단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천식으로 고생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데 가습기 가동 시간에 더 발작이 심해지더라. 폐승격증이다. 또는 우리 아들이 데리고 어디 들판으로 야외를 놀러 가면 건조한 날, 건조한 환경에 가면 여지없이 숨이 멎더라. 발작이 빈만해지더라. 그러면 폐전격증이다. 이렇게 허실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초원리 시리즈 조경명조 위토경 그리고 위, 파압통과 관련된 허실 판단, 병증 사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